의원님이 그 19대 때 필리버스터 한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11시간 30분인가요? 그때 11시간 30분을 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이 그 이미 학원 강사하시면서도 다져지시고 제가 11시간 30분 하신 거를 야 어떻게 한 사람이 서갖고 11시간 30분 할 수 있나 중간에 아무 말 잔치도 하셨겠지 해갖고 사실은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들어봤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웅변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11시간 거예요. 그 의원님의 11시간 필리버스터 예. 유명한 게 어느 부분을 들어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어떻게 뭐 그냥 어디 진짜로, 나와 있는 거 예. 그냥 노래 가사 읽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명한 거예요. 중립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맞죠? 글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제가 11시간 39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록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그냥 내려왔거든요. 아니 근데 중간에 울기도 하셨잖아요.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테러 방지법을 막자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테러 방지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 별다른 절차 없이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전화를 도청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 있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헌법의 위반이에요. 서두에 1시간 50분을 헌법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옛날에 이제 좀 안기부 끌려가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이 예. 안기부잖아요. 안기부 당시에 1988년도에 예. 제가 이제 조국통일특별위원장, 예. 조통특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나섰어요. 나서는 순간, 그때가 1988년 6월 2일 날이에요. 네. 하필이면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 그날이요? 네. 제 생일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저는 수배를 받습니다. 언제 안기부에 끌려갈지 모릅니다. 저한테 현상금이 붙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시골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나서 저희 동네에서 서울로 대학 첫 번째 온 게 접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고 그리고 서울로까지 소 팔아서 대학 보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기대와 달리 지금 수배를 받고 쫓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장에 계시면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어. 제가 그 전날 태극기를 덮고 잤어요. 태극기를 덮고 잤는데 6월 1일이니까 좀 밤에는 좀 춥잖아요. 근데 그 태극기가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지만 한국 현대사를 살아갔던 수많은 박순분 여사, 저희 어머니입니다. 박순분 여사 같은 그런 또 다른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을 낳아줬던 또 어머니들, 대한민국의 조국,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좀 서운하더라도 난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달려나간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지금도 다 이렇게 2,500명 학생들이 다 울었어요. 어. 울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화염병도 던지고 네. 돌도 던지고. 근데 저는 이제 보디가드들이 2명이 붙어요. 이제 그 안기부 수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3시간을 쉬지 않고 핸드마이크 들고 그 그때도.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체류탄 막 날라오고 예, 막 예. 온몸이 막 그 따갑고 예, 눈물 흘리고 그렇죠. 이러고 이제 청학생회실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모르잖아요. 수배받은지를. 근데 그때 참 못됐어요, 경찰들이. 안기부가. 제가 잡히기 전에 제가 총학생회실에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시골로 내려갑니다, 경찰들이. 온 동네를 다 들쑤셔요. 정청래 잡으러 왔다고. 없어요, 사람이. 내가 서울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총학생회실에. 근데 옆집 가서 막 뒤지고, 정청래 숨어있지 않냐고. 저희 부모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막걸리 받아주고 파전 부쳐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네가 자수만 하면 너 살려준단다. 그러니까 얼른 자수해라. 어머니가 이제 구전을 한 거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순진해가지고 경찰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럴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석 달을 그렇게 이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죠. 그러다가 후배 자취방에서 잡혔어요. 팬티 하나만 남기고 다 벗겨요, 옷을. 그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립니다. 발길질과 주먹질이 어디에서 날라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울지 않는 거.
너희들한테 맞아서 아프다고 울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때려라고 그 자리에 와서 또 앉아 있는 것. 두 가지가 저 자존심을 지키는 건데 자존심을 지켰어요. 근데 더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도종환 의원이 거침없이 정청래라는 책에 추천사를 썼잖아요. 네. 거기에 정청래는 야성이 살아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야성이라는 것이 저는 그 열정 같은 건데 네. 그 열정이 그러니까 지금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을 이제 꿈꿨던 혹은 그 이전에 옳은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청춘의 시절부터 그 야성이 있었구나를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하고 제가 학생 운동을 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인간이면 다냐? 왜 돼지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 똑같은 동물이다. 똑같은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다.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예.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인종을 초월해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냈대요. 그게 한 7가지 정도가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웃사람을 존경해라. 남의 물건 빼앗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거를 7가지를 다시 압축해놓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협동과 연대. 인류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거고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책에 나옵니다만 150명 이상과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협동을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는 없어요. 마치 사랑의 가치가 변할 수 없는 가치인 것처럼.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이 흔히 예. 범할 수 있는 덫이 네.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자기 합리화보다는 자기 객관화하는 연습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참 여러 가지